타고 일단 막 도망치듯이 그 후배들도 뭔가 느낌이 되게 쎄했나 봐요. 막 나갔대요. 그러더니 가는 길에 이제 다른 후배 하나가 어디론가 전화를 막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 예, 선생님 접니다. 예, 예, 예. 저 지금 좀 급하게 찾아뵈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한 거냐면은 본인이 무당한테 잡한 적이 있는데 그 무당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으로 갔대요. 당집으로. 이 집이 용한 집인지 어쩐 집인지도 몰라요, 지금.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쫙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딱 듣더니 그 사장님 가게가 어디라고? 그래서 어디 근방 어디라고? 그러니까는 거기엔 당집이 글쎄 없을 텐데 거기는 당집이 없을 건데 글도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당집도 아무데나 세우는 거 아니다고. 당집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고. 무당이 모여서 살 수 있는 터가 있고 아닌 터가 있는데 그쪽 동네는 아니다고. 그래서 아 그냐고. 그러면서 그 집은 앞으로 가지 말라고. 너 이거 그 집 자꾸 가면은 뭔가 너 기빨려 죽는다고. 지금 너 거울 한번 보라고. 네 몰골이 어떤지.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막 후배들도 얘기하더래요. 안 그래도 요즘 얼굴색도 안 좋고 좀 그랬다고. 그래서 아 알았다고. 알았어 알았어 하고 이제 무당집에서 나왔는데 조금 이제 마음은 조금 안정이 됐대요. 네. 무당이 여러 가지 뭐 비방도 쳐주고 해서. 근데 또 이제 후배 놈들은 사실 너의 일이잖아요 지금. 그 처음에 알바했던 그 상가 건물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또 갔대요, 거기를. 가니까 이게 정말 신기하게 고등학생 두 명이 그 건물 문틈으로 막 뭘 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차 세우고 후배가 내려가서 저기 학생들 하니까 애들이 막 뛰더래요. 오. 그러니까 후배가 막 뛰어서 쫓아가더래요. 근데 후배가 구두 신었는데 진짜 잘 뛰더래요. 그래가지고 바로 잡더래요, 한 명을. 그러니까는 도망갔던 친구가 또 털레털레 걸어오고 그래서 똘비도 내려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후배가 아 니들 뭐라고 할 거 아니고 하면서 용돈 10,000원까지 주면서 니들 뭐 하고 있었냐 물어보니까 이 집이 귀신 나오는 집, 귀신 부리는 집, 도깨비 할아버지 나오는 집 이걸로 되게 유명하다고 이쪽 동네에서. 와. 그래서 친구랑 그 큰맘 먹고 한번 구경 와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는 이 집에서 뭐 어른들이 어려서부터 여기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라. 사람 잡아먹는 사람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이게 뭐 진짜 이상한 곳에 내가 얽히긴 했구나. 그렇게 이제 알고 나서 이제 찜찜한 마음에 이제 아우 거기 하면 끝 했는데 문제는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문자를 했대요. 사장님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이뻐해 주시고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딱 이제 문자 보내니까 사장님 전화가 바로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잠깐 집으로 좀 오라고. 아 못 가겠다고. 아 저 그만 하겠다고. 그러니까는 네 거 월급 안 준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사장님 다 가지시고 그걸로 좋은 데 쓰시라고. 그러니까는 빨리 그럼 집으로 한 번만 오라고. 어머님이 너 자꾸 난리 났다고. 그래서 아 아니야 사장님한테 말 못 하겠더래요. 그 어머님 아니고 뭐 인형 같은 거잖아. 이렇게 말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했대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저 끊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일방적으로 끊고 차단 누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야.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쪽 신경 안 썼어요. 근데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그 무당집 그날 이제 막 도망 나온 날 무당집 같이 갔잖아요. 그 무당 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거예요. 후배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궁금하니까 호기심 때문에 팠었는가. 그게 그 무당 선생님이 실제로 그 집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거는 그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그 동네 사람과 무당의 이야기를 종합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이가 아주 많으신 여자 무당분이 계셨어요. 옛날에. 네네. 정말로 신기가 영험하기 그지없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분한테는 자식처럼 여기는 남자 제자가 한 명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죠. 어떻게 신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제잣놈 신발이 영발이 영 안 좋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서부턴가 다시 영발이 좋아지더랍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알아보니 소문이 뭐였냐? 돌아가신 신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죠. 화장을 하고 뼈가루를 흙에다 반죽을 해서 사람 모양을 만들고 눕혀서 그렇게 모시는 거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능력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구해다가 같은 집에다가 자게 만들고 옆에서 보조하게 만들고.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사람을 한 명 한 명 데리고 와서 그 음식들이 있죠. 이 음식들 이제 눈치채셨죠? 다 구판에서 나온 음식이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뭐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예. 구판도 그냥 구판이 아니고요. 그 정말로 안 좋은 거 때려 막으려고 하는 굿 있죠. 크게 한 거네. 그런 구판에서 나온 이런 음식은 먹는 것도 아니래요. 이런 거는. 와. 그러면 이걸 어디다 처리를 하냐? 딱딱딱딱 썰어가지고 그런 시설에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와. 선한 마음으로 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예. 그 남자 사장이, 무당이. 그렇게 처리를 하면서 겸사겸사 사람을 그렇게 한 명 한 명 데리고 오다가 무당이잖아요, 그 사장이. 얘 괜찮다 싶으면 그 집을 데려가는 거예요. 와. 그 집을 데려가도 어머니를 사람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답니다. 똘비는 근데 이걸 사람으로 본 거예요. 예. 옳았구나, 차았구나. 그러니까 돈 주면서 옆에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3일이지만은 시간이 지났으면은 아예 거기서 살게 할 생각으로 애를 영혼까지도 거기에 묶을 생각으로 이제 뭐 그래 썼다 이렇게 본인은 거의 100%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그래서 이게 어디 가서 이 얘기를 못 한답니다. 예. 이게 어디 가서 이 얘기 해봤자 술 처먹고 정신 나간 놈, 뭐 이상한 놈, 뻥쟁이 이런 얘기만 듣지 이게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못 한다고. 근데 이제 제 주변에는 돌비 채널 나가는 것도 알고 돌비 채널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가볍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믿든 안 믿든 상관은 없지만 최소한 나 욕하진 않을 놈.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 뒷얘기도 상당히 긴데 뭐 지금 시간이 또 한참 돼버렸으니까 이야. 아무튼 정말 신기한 일이 저도 이렇게 들은 게 있습니다. 돈꽃님이 이 이야기를 풀어주시니까 맛있게 잘 무섭게 들리는 거지. 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 것도 신기한데 이렇게 또 잘 전달하시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진짜. 예측을 뭐 자나깨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와, 예. 예측을 못 하겠어. 저도 얘기 듣다가 와, 저는 그 할머니가 네. 그냥 귀신이었나 어쨌나 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홀려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요. 예. 뭐 대수대명인가 혼자서 들으면서 미리 막 짐작해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글더라고요. 그게 이야, 참. 오늘도 동네 꼬마님 덕에 너무너무 시원함을 넘어서 또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 가슴 떨리면서 시청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동네 꼬마님.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하지만 아쉽게 이렇게 어쨌든 결말은 알았으니까 이렇게 끝나는 게 가장 여운이 많이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 이야기 와,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는데 아마도 맞추신 분들도 계시고 못 맞추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예측을 빗나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금은 동네 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맛있어. 이야기가 맛있습니다. 저 요즘에 파인을 보거든요. 파인. 근데
그 동네 꼬마님이 쓰는 사투리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뭐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에요. 거의 목포 사투리인가 뭐 그래가지고. 근데 뭐 하시게요 할 때마다 동꼬 형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저 화장실만 좀 다녀와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불개. 저는 불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빨간 게 있어요. 붉은색 털 가진 진돗개 같이 생긴 애 있는데, 그 멸종 위기지만 우리나라에서 또 잘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포커즈 칸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포커즈 칸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칸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칸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도 사운드가 좋습니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랜만에 저번에는 또 제가 이제 아파서 방송을 못한 일이 발생을 해서 네, 오랜만에 의도치 않게 찾아뵙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도, 네, 이제 또 휴가철의 피크다 보니까 휴가철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했고요. 네. 오늘은, 이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현실 공포일지 아니면 하이브리드일지, 이거는 이제 귀종님들의 생각에 맡기면 될 것 같아요. 오호,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포커즈 칸이에요. 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예. 네, 휴가철에 놀러 갔던 계곡에서 네, 우연히 만났던 형님들하고 있었던 얘기를 좀 풀어드릴까 해요. 네, 요즘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제대로 시즌이기도 하고 계곡으로 이제 여행 뭐 떠나시거나 혹은 뭐 현재 계곡 앞에 막 앉아 계셔서 뭐 술 한잔 하시면서 네. 예, 이 얘기를 들으시는 귀족분들도 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은 사실 그렇게 막 무섭지 않은 얘기고, 네, 그냥 뭐 산속에서 뭐 고요한 정적 속에 막 들리는 풀벌레 소리 아니면 뭐 물소리처럼 그냥 잔잔한 이야기니까 뭐 그냥 오. 네, 안주거리 삼아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일을 제가 겪었던 당시에 느낌이 좀, 굉장히 좀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복합적인 좀 감정이 많이 느껴졌었던 일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그닥 이거는 꺼내고 싶지 않은 얘기였는데,
네, 그래도 네, 용기를 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게 제가 한창 그 차박에 완전히 꽂혀 있어가지고 네, 용품들도 막 엄청 사고 막 혼자 남들이 모르는 노지 같은 곳을 직접 막 발품을 팔아서 네, 찾으러도 가고 거기서 또 이제 즉흥적으로 캠핑도 하고 차박도 하면서 네, 좀 그런 시간을 보내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날도 예, 핸드폰으로 집에서 지도를 켜고 아, 여기 어디 괜찮은 곳 없을까 하면서 물이 있지만 뭐 근처에 뭐 도심도 없고 굉장히 딱 자연만 느껴지는 그러한 곳 위주로 이제 찾아보면서 어디가 좋을까, 어디를 가볼까 하면서 딱 지도를 막 확대를 했다가 막 보다가 딱 눈에 들어오는 지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를 내가 여기를 왜 못 봤지? 여기 가보면 엄청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인터넷에 그곳을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 예. 주변이랑. 근데 여기가 막 찾아도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 아, 여기다. 여기네. 오늘은 너로 정했다. 딱 하면서 바로 이제 짐 챙겨서 시동 걸고 그곳으로 향했죠. 그때 제가 그런 뭔가 그 요즘 말로 하면은 뭐 테토남스러움? 네, 약간 그런 거를 좀 좋아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캠핑, 뭐 야생, 오프로드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어서 가다가도 이제 포장도로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예, 풀들 막 나무 우거져 있는 비포장 도로들이 막 나오는데 그때 당시 이제 어차피 차량도 오프로드 차량이겠다. 한번 그냥 천천히 가보자 생각하고 막혀 있는 곳이 있으면은 돌아서 뭐 길을 찾아서 가보기도 하고 또 인제 걸어갈 거리가 될 것 같으면 숲풀 같은 거 그냥 정글도도 따로 있었거든요. 그걸로 인제 막 숲을 쳐내면서 이렇게 숲으로 여차저차 들어가면서 딱 그 정확한 스팟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스팟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예상보다도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딱 차도 한두 대 주차할 만한 공간밖에 없고 계곡물은 딱 흐르면서 동그랗게 뭔가 그 탕처럼 동그랗게 공간을 형성하고 있고 나무 숲풀이 중간에 다 우거져 있고 나무도 크고 한데 딱 그 계곡 주변을 둘러싸기만 하고 동그랗게 하늘 쪽은 또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아, 여기는 밤에는 또 별들도 엄청 잘 보이겠다. 잘 보일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캠핑하기에는 진짜 너무 최적의 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딱 '아, 이따 저녁에 화로에 딱 불 피워 두고 잔잔한 음악 딱 틀고 별 보면서 누워서 맥주 한 잔 딱 하면 좋겠다.' 하면서 인제 설레더라고요. 인제 그 생각을 가지고 바로 카텐트 인제 차랑 연결을 해서 설치를 다 하고 화로대 또 인제 조리대 등등 막 이런 거 세팅을 완벽하게 제 사이트 앞에 해 두고 네. 자 인제 다 했으니까 뭐 계곡 앞에 발 담그고 '자 앉아서 인제 잠깐 쉴까.' 하고 인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 가지고 잠깐 발 담그고 그냥 바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근데 비가 그때부터 쪼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 날씨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안 되겠네. 운치는 있겠지만 뭐 아휴 계곡에선 못 놀겠다.' 그냥 생각하고 딱 인제 제 차 쪽으로 다시 나오는데 그때 차량 한 대가 쫙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아, 그래. 역시 그렇지. 뭐 이렇게 좋은 스팟을 뭐 나만 발견할 리가 없지.' 생각하면서 그냥 몰래몰래 '아시는 사람들이 계시긴 한가 보네.'
좀 아쉽긴 하다 막 생각하면서도 어차피 차박의 저녁은 또 차박의 그 꽃은 저녁이니까 맞죠? 네, 그래서 좀 그냥 카텐트에서 좀 쉬다 나와야겠다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영화 같은 거 그냥 패드로 틀어두고 혼자 누워가지고 대충 끼니 때우면서 뭐 맥주를 그냥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카텐트에 있다 보면 빗소리 다닥다닥 막 소리 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 소리를 뚫고 이제 제 차 옆으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고 엄청 인자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기요?" 하는 소리가 들려서 '어 누구지?' 하고 창문을 딱 열어 보니까 중년 남성분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또 보니까 저 멀리에는 다른 중년 남성분도 계셨는데 네, 그분은 딱 간단하게만 자리를 세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저한테 말을 거신 분을 A 형님, 네, 그리고 자리 잡던 분을 B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음. 목이 메어 가지고 갑자기. 뭐라도 네네. 마시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그 당시에도 실제로도 좀 친해져서 그냥 형님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저기요 부르시니까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아까 들어가시는데 또 분이시고 여기는 진짜 요 근처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곳인데 예. 이거 어떻게 알고 오셨나 해서 그냥 뭐 이렇게 한번 불러 봤다고 뭐 좋은 장소 잘 되게 찾으셨다고 그냥 뭐 그런 뭐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낯이 없으신 분이구나. 되게 그냥 편안하신 분인가 보다 평소에도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특이하시네.' 하고 인제 전 누워서 또 인제 패드 보면서 그러고 있었죠. 그렇게 누워서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 가지고 어느덧 해는 저물고 인제 어둠이 싹 내려앉은 계곡에는 물소리, 풀벌레들 소리 막 그리고 조금의 인기척들이 되게 고요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딱 만들어 주는 시기가 왔어요. 네. 그때가 딱 되니까 '아 이때다. 이때지. 지금이 딱이다.' 하고 바로 인제 짐 또 들고 나가서 화로대에 딱 불 피우고 조리대에서 또 가져온 재료들을 막 손질하고 이래저래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 이건 제 자랑입니다만 네, 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인제 못하는 요리가 없고 웬만한 어이구. 셰프님들 허리 정도는 예 따라가는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칸 셰프이네, 칸 셰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 제 요리를 먹었을 때 그 좋아하는 모습이 좋아서 뭐 숙박을 가거나 아니면 차박이나 뭐 이런 캠핑을 가도 주변 분들이나 뭐 숙박 거기 업소 주인분한테 일부러 요리 좀 많이 해 가지고 드리고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 내 거 만드는 김에 좀 몇 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나서 하고 있는데 인제 그때 아니나 다를까 음식 냄새에 이끌리셨는지 네, 자연스럽게 B 형님이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오셔 가지고 "뭘 만들길래 냄새가 이렇게 좋아요?" 하셔 가지고 딱 이거 요리하는 거 보여 드리면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혹시 뭐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괜찮아요?" 가만히 있자." 그럼 혹시 술은 해요?" 그러고 물으시길래 그냥 제 거 차량 냉장고 열어서 보여 드리면서 저 이거 다 먹기 전에는 안 갑니다." 했더니 딱 인제 "야 이 화끈한 친구네."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이런 안주에는 또 좋은 술이 있어야지. 기다려 봐요." 하시더니 이제 차에서 그래도 꽤 고가의 양주를 꺼내 오셨어요. 그렇게 인제 셋이서 둘러앉아서
A 형님, B 형님, 저 이렇게 딱 삼각형 구도로 둘러앉아 가지고 뭐 이런저런 그냥 얘기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술도 취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친해졌어요. 어색한 것도 없었고. 네. 그렇게 막 새벽 늦게까지 막 같이 노래도 부르고 막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민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네. 재미지게 놀고 하다가 인제 좀 너무 늦은 것 같았고 저도 인제 피곤하고 형님들도 다들 취하신 것 같아 가지고 '아유 이거 좀 인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고 인제 형님들 가시고 저는 인제 자리 정리를 대충 하고 이제 잠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날이 밝아 가지고 인제 완전 푹 딱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도 제가 '아 이거 비 다 갰네.' 막 이러면서 '개운하다.' 이러고 딱 일어나서 이때도 다행인 게 제가 숙취가 없어요. 애시당초 숙취가 없어서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인제 쓰레기랑 나머지 정리 못한 거 정리 다 하고 남은 술도 다 뺄 겸 어차피 운전을 또 해야 되니까 술을 다 빼야 되잖아요, 남아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서 뭐 산책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인제 형님들 차에 가서 딱 봤더니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서 '아휴 그치. 뭐 어제 술을 진짜 많이 마시긴 했지.' 하면서 이제 저는 내려가야 되니까 어쨌건 다시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도 인사라도 드리려고 똑똑 두들기면서 "형님 일어나 보세요." 하는데도 계속 모르시고 주무시길래 네. '아 그래. 뭐 그냥 가야겠다.'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뭐 인사 못 드리고 그곳에서 인제 차를 끌고 나서 인제 집으로 잘 도착을 했어요. 네. 문득 그냥 '이 얘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며칠 정도 막 시간이 지났어요, 저도 일상 보내면서. 근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안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전화가 오니까 같은 번호로 그래서 '아 이거는 이 정도로 오는 건 뭐 급한 일인가? 이거 스팸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아 네. 칸 씨 되시죠? 여기 돌비경찰서 똘비 형사입니다." 하시면서 뭐 그날 거기 갔었는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혹시 그 참고인 조사 나와 주실 수 있냐고 하시길래 뭐 그 당시에도 저는 어쨌든 저는 뭐 지은 죄도 없고 뭐 딱히 이렇다 할 걸리는 것도 없이 되게 당당했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딱 도착을 해서 처음에 인제 형사님하고 인사하고 뭐하고 막상 가서 여러 얘기를 나누는데 이게 점점 대화를 나눌수록 분위기가 쪼금씩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제가 그 용의자로 의심을 받는 듯한 느낌의 대화가 계속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아 저기요 형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제가 어떤 사건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말씀하시는 거나 질문을 보면 제가 지금 마치 범인인 양 지금 의심하시는 듯한 느낌인데 뭐 그날에 있었던 제가 뭐 결백하다 혹은 뭐 알리바이, 증거 이런 게 있으면 의심 어차피 풀리지 않으시겠냐. 그러니 저도 솔직히 뭐라도 알고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인제 형사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느끼셨으면 죄송하다고. 근데 이게 방침상 저희도 참고인 신분에서는 제가 뭐 이렇다 할 사건 얘기를 알려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증거가 있다면은 그 우리가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도 엄청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칸 씨에게도 좋고 "우리 서로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네. 자세한 내막은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무슨 일이냐 그것만 알고 싶다." 왜냐면 그때 주변에 뭐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당시에 그 A 형님, B 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딱 셋만 있었네. "그 혹시 형님들한테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 하시고 혼자 골똘히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한 5 분을 진짜 말을 안 하고 계속 이상하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답답해 가지고 진짜 답답하네 진짜. 아니 있는 그대로 상황이 있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저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증거 영상도 다 가지고 있고 뭐 알리바이 이런 거 제가 다 보여 드릴게요 했더니 그러시냐고. 일단은 그러면은 형사님이 "알겠다. 일단은 그러면은 나가서 좀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같이 나왔어요. 그렇게 나간 김에 어쨌건 저는 나와서 제 차에 다 있으니까 잘 됐네요. 그러면 나온 김에 바로 증거부터 확인하시죠. 그리고 필요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알리바이 증언해 줄 사람들도 진짜 수두룩 빽빽이고 예. CCTV도 그 뒤져보면 많이 나올 거다. 그 얘기하고 인제 제 차로 가서 메모리 카드들 있는 거 다 뽑아서 노트북 제가 그 곡 작업 때문에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연결해서 영상들을 다 빼냈어요. 그리고 같이 인제 형사님하고 모든 증거들을 확인을 하는데 근데 인제 영상을 보는 내내 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가 바디캠 같은 거였는데 제가 그거를 항상 캠핑 다니면서 좀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걸 항상 다 24 시간 녹화를 해 놨었거든요, 녹음기도 따로 있고. 근데 인제 그 영상을 보는데 영상 안에는 셋이 앉아 있어야 하는데 인제 B 형님하고 저만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A 형님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자리에서도 어떤 영상에서도 아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분명히 영상을 보면은 셋이서 얘기를 하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 컵에 술을 따라 주고 있고 아무도 없는 자리를 향해서 시선을 응시하고 말을 하고 막 이걸 영상을 보면서 진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제가 멍해져 가지고 있으니까 형사님도 이 상황에서 영상을 보시고 제 그 반응도 보시더니 이거는 좀 확실히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또 느끼셨는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 이거를 얘기해도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사건에 대해서 대강 들은 내용은 솔직히 좀 그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아무래도 네 사건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네. 말씀드릴게요. 그곳에서 제가 나온 이후에 며칠 뒤에 신원 미상의 시신 두 구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두 시신의 사망 추정 일자가 한두 달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먼저 있던 시신은 사인이 불명이고 그리고 제가 나오고 나서 며칠 후에 그 발견된 시신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을 했는데 와. 물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누군가가 차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시신을 물로 옮긴 게 되니까 이게 갑자기 사망 사고가 아니라 살인 사건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건의 전말은 대강 이러한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 어쨌건 형사님하고 저는 인제 오해는 다 풀렸고 제가 범인이 아니란 것도 증거랑 이런 거 다 제출해서 그건 풀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인제 형사님하고 앉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생각을 해 봤는데 그날 밤에 있었던 술자리가 확실히 무언가 이상했다라는 게 진짜 그제서야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 차박 당일의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처음 형님들 차가 들어오고 제 카텐트로 와서 말을 걸었던 A 형님, 그때 간단하게 자리를 또 세팅하고 계시고 있던 그 B 형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두 명인데 B 형님은 1인 자리 세팅을 하고 있었어요. 캠핑 낚시 의자 큰 것도 딱 한 개만 펴 놓으셨고 마치 그냥 처음부터 혼자서만 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요리를 하고 있던 때에 다가왔던 B 형님, 네 그때도 A 형님의 모습은 제 기억 어디에서도 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요리를 할 때만 해도. 그리고 상을 차리고 먹다 보니까 인제 취기가 오르고 어느샌가 보니까 3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그 술자리에서도 B 형님하고 저랑 둘이서 술 한잔하고 있었던 게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3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노지에 민가도 없고 뭐 차 오는 소리, 사람 인기척도 없었는데.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좀 되게 나중 생각하니까 소름 돋았던 대화 내용이, 그때 당시는 진짜 아무렇지 않은 대화 내용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듯이 뭐 B 형님이 저한테 했던 대화 내용들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뭐 진짜 지금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술 먹고 들어가면 큰일 나. 멀리 가지 마. 갈 거면 물가 앞에서 발만 담그고 와. 혹시 사람 죽은 거 본 적 있어? 난 본 적 있는데 뭐 그런 거 의외로 가까이서 볼 수도 있어. 우리들 뭐 평범한 일상 속에 그런 일 생각보다 엄청 많아. 뭐 칸이 너는 사람 참 좋아 보이는데 뭐 그래도 항상 의심하고 조심해."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A 형님하고 B 형님이 갑자기 이상하리만치 되게 날이 서 있었던 또 인제 대화들도 있었어요. 막 투닥투닥 거리다가 막 "너 이 새끼 내가 물에 빠뜨려 죽여 버릴 거야 인마." 막 이러고, 이렇게 마시다 보면은 뭐 '내일 해는 못 보겠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야, 예. 또 막 다투다가 막 "너 나한테 왜 그랬냐." 막 따지듯이 막 싸우고. 근데 진짜 그때는 정말 술자리에서 있는 일상적인 대화니까 자연스러웠거든요. 네. 이상한 걸 전혀 못 느꼈는데, 근데 그 모든 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소름이 돋고 '저 자신조차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건의 자세한 내막 그리고 어찌 됐는지 뭐 범인은 잡힌 건지 솔직히 그런 거는 전혀 모르죠. 저는 그냥 참고인에서 인제 그게 말씀드릴 거 드리고 증거 드리고 거기서 네. 끝났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개인적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대강 만들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B가 A를 차에서 일산화 중독으로 살해를 하고 그 계곡에 은폐를 한 거고, 그 장소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두 달 뒤에 B가 다시 그 계곡을 찾아왔는데 그곳에서 제가 캠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게 B는 인제 긴장이 흐르는 상태로 자연스러운 척하는 되게 차박 캠핑의 하루가 지나간 거고, 어. 여기서 인제 그게 B의 실수로 인한 사망 사고인지 아니면 A의 영가가 계획을 해서
B의 차에서 본인이 살해당한 거랑 같은 방법으로 B의 숨을 멈추게 하고 물로 끌어들였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사망 추정일이 한두 달 차이면은 그게 A 형님이 살해당한 지가 49일이 지나기 전의 시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딱 생각을 했을 때 진짜로 누군가가 범인이 있다면 이건 현실 공포가 되고 나는 살인자와 같이 하룻밤을 술자리를 한 거였고 와. 그게 아니라면 영가의 짓이었다면 이것조차도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겠구나. 나도 잘하면은 비가 온 그날 나도 같이 그 계곡물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이런 얘기를 준비를 했고요. 야. 네. 근데 진짜 이 얘기를 네 맞아요. 준비한 것도 어쩌면 저도 굉장히 다소 위험한 순간이었고 그럼요. 상황이었지만 뭐 그때 당시엔 진짜 아예 못 느꼈거든요. '되게 좋은 캠핑이었다. 이번 차박 너무 재밌었다.' 생각을 예. 하고 있다가 며칠 만에 그게 갑자기 그렇게 확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인제 뭐 돌비 님도 그렇고 귀족 님들도 그렇고 뭐 항상 평화롭고 되게 일상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공간에서도 네 '어느 정도의 그 긴장감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 뭐 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네 이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섬뜩하네요. 섬뜩해. 이것도 진짜 레전드다. 이거 뭔가 소름이 계속 쫙 이렇게 오네요. 저도 어. 진짜 좋았던 여행인데 그게 네. 며칠 만에 그렇게 바뀌니까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사건이죠. 야, 오늘 칸님께서 이 이야기를 안 해주셨다면 정말 한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럼 들고, 왜냐면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을 생각해 봤을 때 다 무서운 거예요. 그쵸. 오, 이런 경우도 드물잖아요. 그렇죠. 야,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인제 음, 귀족분들께서 인제 생각하시는 대로 음, 이게 이야기가 끝맺음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실 공포인지 아니면 뭐 영가인지 하이브리드인지 네. 네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칸맨입니다, 칸맨.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미 칸님의 이야기는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칸님은 포커즈라는 아이돌 그룹에서 칸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신, 바로 아이돌 분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포커즈를 검색하셨을 때, 나 이 노래 알아! 나 이 그룹 알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귀신을 느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그 연예계 활동을 할 때도 겪었었어요. 멤버분들과 함께. 그래서 그 영상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돌비 포커즈 칸이라고 검색하시면 네, 절두산 그 아이돌 숙소 이야기부터 한번 꼭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방금은 포커즈 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요. 이제 바리바리 진수바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이야기는 진수바리님께서 오랜만에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빨리 진수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진수바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이렇게 수줍네요, 목소리가. 아니, 오늘 네. 제가 오늘 입 주변에 마취를 해가지고, 오? 근데 그 레이저 제모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좀 약간 덜 풀린 것 같아요. 좀. 저도 그거 받으려고 준비 중인데 너무 아프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와서 무서워서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아, 진짜예요? 네네네. 근데 왜 저보고는 금방- 아플 거라 그러던데? 금방 끝나기도 하고, 예. 버틸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코수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이 조금 두꺼운 편이라서 아플 거라는데 진짜예요? 아, 그러면 아플 수도 있어요. 아, 저는 좀 얇아가지고 괜찮은데, 얇은데 왜 해요? 그래도 자국 나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은 태국 이야기예요. 태국, 오. 근데 이제 아셔서 마사지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쉬어간다. 아니, 오늘 뭐 다 쉬어간다 그래놓고 무섭게 하시니까. 아,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진수발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말씀드렸다시피 태국 이야기고, 제 태국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바로 시작을 해보자면, 10년 전쯤에 20대 중반에 똘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똘비는 중국에 사는 유학생이었어요. 한국인 유학생. 거기서 이제 친해진 친구들하고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방학 맞이해가지고 같이 여행을 좀 가자.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하냐 물으니, 이번에 친구가 태국을 갔다 왔는데 좀 괜찮아서 나도 한번 가보려고 한다. 같이 네. 가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멀리 가네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했대요. 그래서 참가 의사를 밝히고, 그 인원을 보니까 똘비를 포함해서 4명이 가게 된 거예요. 날짜를 잡고 이제 항공권 티켓팅을 하고 태국으로 출발을 하게 됐는데, 뭐 태국 처음 갈 때 보통은 방콕을 많이 가잖아요. 똘비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방콕을 가게 됐는데, 방콕에 도착해서 보니까 좋았대요. 그 자기가 살고 있던 도시보다 더 발전한 느낌이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재밌다 하면서 이제 여행을 이제 몇 박 며칠로 해서 이제 즐기고 있었는데, 이제 이 가면 갈수록 그 4명 중에 똘비만 한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리 좀 친한 친구들이라도 취향이 갈리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식사 부분에서 좀 그랬대요. 똘비는 오랜만에 이제 한식당 가서 한식도 좀 먹고 싶고, 아니면 뭐 햄버거나 이런 패스트푸드를 좀 먹고 싶은데, 이 친구들은 중국인이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식을 찾더래요, 그렇게. 그런데 이게 한국식 중식이 아니고 진짜 오리지널 중식 있잖아요. 근데 똘비는 이 중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대요. 그래서 유학생활 중에도 이제 혼자 밥을 해 먹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중식을 먹고 싶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하루는 "얘들아, 나 밥을 좀 먹고 올게. 저녁을 좀 따로 먹을게. 점심을 좀 따로 먹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대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맥도날드가 보여 가지고 맥도날드 들어가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 이 맛에 맥도날드 가는구나.' 하면서 빅맥을 먹고, 그리고 옆에 이제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먹고 이렇게 혼자 시간을 좀 보냈는데, 그렇게 혼자 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혼자 여행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얼핏 들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혼자 좀 국적이 다르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좀 끌려다니고 약간 좀 이랬던 거예요, 똘비가.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우연히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을 좀 마주쳐 가지고 "오늘 이분하고 좀 저녁 식사도 좀 하고 할게. 너네끼리 좀 놀고 오늘은 좀 따로 놀자." 이렇게 거짓말을 좀 쳤대요. 그래서 어차피 저녁에 호텔 방에서 만날 거니까 괜찮겠지 뭐 하고 이제 혼자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서 뭐 좋다는 데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혼자 잘 다녔는데, 날이 좀 어둑어둑해지니까 가볍게 이제 술 한잔 하고 싶어 가지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이제 며칠 내내 이제 라이브 펍을 갔었대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펍 말고 클럽을 한번 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녁을 먹고 이제 카페에 앉아 가지고 좀 클럽을 찾아봤대요. 어디 클럽이 좋은가. 근데 그때 당시에 좀 방콕 내에서 좀 많이 유명한
클럽 한 곳을 찾게 되는데 네. 지금은 제가 알기론 이 클럽 없어졌고 다른 클럽이 들어왔어요. 유명한 클럽이. 근데 그때 당시에 EDM이 한창 좀 많이 강세였을 때라 똘비가 이제 그 찾은 클럽은 이제 올카인드 뮤직이라고 해서 뭐 케이팝도 나오고 팝도 나오고 뭐 힙합도 나오고 뭐 이런 클럽이었대요. 그래서 여길 가야겠다 싶어서 그 클럽을 가게 된 거죠. 근데 한 10시쯤 들어갔는데 사람이 진짜 웨이터들 빼고 10명도 없더래요. 안에 음악은 막 쿵쿵거리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에어컨 바람이 엄청 춥게 느껴지고 그래서 '아 괜히 왔나.'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또 엄청 유명한 클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길 가 볼까?' 하다가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좀 있어 보자.' 하는 생각으로 맥주를 시켰대요. 그래서 테이블 잡고 맥주를 마시면서 그냥 가볍게 리듬을 타고 있는데 그 중국 친구들이 그 위챗 방에다가 자기들 노는 거 사진 찍어 가지고 올리고 막 그렇게 놀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이제 텅 빈 클럽 사진 보내주고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핸드폰으로 놀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똘비가 좋아하는 음악들도 나오고 해 가지고 혼자 재밌게 놀았대요. 근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클럽 안이 꽉 차 있더래요. 그때 시간이 한 12시쯤 됐는데 진짜 꽉 차 가지고 막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꽉 찼는데 '아 여기 진짜 핫플이구나.' 하면서 막 재밌게 논 거죠, 똘비도. 그러다가 한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하고 눈이 이제 몇 번 마주쳤대요, 계속. 그 그 테이블에는 남자 둘 그리고 여자 셋 5명으로 구성된 좀 무리였는데 그중에 한 남자가 똘비한테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귓가에 이제 입을 갖다 대면서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발음이 괜찮았대요, 한국어 발음이. 놀라 가지고 똘비가 "네 한국인이에요." 답을 했더니 그 똘비한테 다가온 태국인이 자기 잔을 이렇게 내밀면서 건배하자는 듯이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건배하고 이제 뭐 한 모금 마시고 근데 그 태국인이 똘비 이제 팔을 잡고 자기 테이블 쪽 가리키면서 자기 친구들이라고 "같이 놀자." 이렇게 하더래요. 똘비가 "투게더 같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끌고 가더래요. 반강제식으로 끌려간 거죠, 똘비도. 갔더니 이제 양주 한 2-3병 있고 친구들 막 모여 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껴 가지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5명이 다 친구 같고 그리고 나이대는 비슷해 보였대요, 똘비 본인하고. 근데 이제 똘비가 낌으로써 이제 좀 '성비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당시에 똘비가. 그래 가지고 '내가 있어서 이제 3대 3이 됐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대요. 네, 친구들하고 이제 막 이야기도 주고받고 뭐 "한국에서 왔냐? 몇 살이냐? 맞춰 봐라. 뭐 어디 사냐?" 뭐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데 예. 그 친구들은 그냥 로컬 일반인이더래요. 뭐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그래서 친구 생일이어서 이제 클럽에